민재호는 21세의 젊은 사업가였다.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기술 회사를 창업한 그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화려한 성취도 그를 위로하지 못했다. 그는 장례식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봐주었던 윤미숙의 영정이 있었다. 윤미숙은 재호가 12살이 될 때까지 그를 돌봐준 유모였다. 부모가 바쁘게 일을 하며 집을 비운 시간이 많았기에 미숙은 그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었던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긴 병막 끝에 세상을 떠나 재회에게 커다란 슬픔을 남겼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한 소녀가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9살의 윤지아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고개를 떨군 채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쓴 눈듯했지만 그 작은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재호는 천천히 지아에게 다가갔다. 지아야. 그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저씨는 엄마랑 아는 사이예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돌봐주신 분이야. 네가 태어났을 때도 본 적이 있어. 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저씨는 좋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재호는 명확한 결심을 했다. 윤미숙의 딸인 지아를 혼자 두게 놔둘 수 없었다. 그녀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다. 며칠 뒤 지아는 재호의 집으로 들어왔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적인 저택은 깔끔하고 웅장했지만 어린 지아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 한쪽에 앉아 어깨를 움츠린 채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다. 재호의 아내 19살의 김혜진은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봤다. 혜진은 세련된 옷을 입고 완벽하게 꾸민 외모를 자랑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혜진은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끼어든 이 소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아이를 여기에 데려오겠다고 갑자기 결정한 건 너무하네요. 혜진은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히 바쁜데 여기에 아이 하나를 더 책임져야 한다고요? 재호는 혜진의 반응에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히 말했다. 혜진아, 지아는 윤미숙 씨의 딸이야. 그녀는 내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고 지아를 혼자 두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가족이라뇨?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다. 내가 동의하지 않은 일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지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했다 했다. 그녀는 몸을 더 작게 웅크리며 소파에 붙어 있었다. 그런 그녀를 본 재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지아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아야, 걱정하지 마. 여기서 너는 안전해. 네가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게.
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새로운 환경에서 천천히 적응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집안 곳곳을 탐색했지만 아직 혜진과의 거리를 좁힐 수는 없었다. 혜진은 여전히 지아를 향해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그것은 어린 지아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재훈은 가능한 1시간을 내어 지아와 함께하려 했다. 그는 지아에게 어머니인 윤미숙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며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루는 지아가 식탁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동안 혜진이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이 집에서 네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여기는 너한테 편한 곳은 아닐 거야. 지아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재훈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윤지아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고 낯설었다.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이 현대적인 저택은 외관부터 웅장했지만 그 속에서 지아는 자신의 자리가 없는 듯 느껴졌다. 방 안에서조차 그녀는 불안에 떨며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민재호는 지아가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시간을 내어 그녀와 함께하려 애썼다. 하루는 그가 따뜻한 미소로 지아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아야, 우리 잠깐 밖에 나갈까? 공원에 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자. 지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날 오후, 재호는 지아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싱그러운 나무들과 꽃들이 봄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지아는 처음으로 긴장을 조금이나마 풀고 재호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여긴 어때? 맘에 들어? 재호가 물었다. 지아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뻐요. 엄마랑도 가끔 이런 곳에 갔었어요. 재호는 그녀의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말한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지아가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순간을 잊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내 엄마도 이곳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 재호는 따뜻하게 말했다. 지아야, 너도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야. 지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어색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조금 더 밝아진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김혜진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혜진은 재호가 지아를 돌보는 모습에 점점 더 불만을 느꼈다. 그날 밤, 혜진은 재호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불만을 드러냈다. 당신, 요즘 그 아이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혜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재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혜진아, 지아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녀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족이라니요.
난 그 아이를 받아들인 적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어디 있죠? 윤미숙 씨는 내게 어머니와도 같은 분이셨어. 재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의 딸을 혼자 두는 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혜진은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마음은 재호의 말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아는 식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혜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혜진은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지아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재호는 그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야, 오늘 학교 준비물은 다 챙겼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네, 다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혜진은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결국 말을 꺼냈다. 재호 씨, 그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건 좋지만 우리 일정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히 말했다. 혜진아, 내가 알아서 조율할게. 지아는 걱정할 일이 아니야.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아를 향한 냉담함이 드러나 있었다. 지아는 그런 혜진의 태도를 점점 더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식탁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며 재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재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날 밤, 지아는 재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재호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아야,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여기서 안전하고 나는 네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걸 할 거야. 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다. 민재호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윤지아가 들어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집에 자리를 잡지 못한 듯 나타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지아는 어머니를 잃은 충격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혜진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혜진은 재호가 지아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재호와 지아 사이의 따뜻한 순간들을 마치 자신이 배제된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지아는 조용히 앉아 음식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다. 그녀는 아직 혜진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재호는 그런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아야, 오늘 학교에 필요한 건 다 챙겼니? 부족한 게 있으면 말해줘.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아저씨. 감사합니다. 혜진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 씨, 아이한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네요. 우리 둘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요? 재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혜진아, 지아가 이 집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면 금방 나아질 거야. 혜진은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다. 시간이라. 글쎄요. 내 생각엔 그녀가 여기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녀에게 적응하라는 것 같은데요. 지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작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재호는 일부러 지아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아야, 오늘은 학교 끝나고 같이 떡볶이를 만들어 볼까? 네가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했잖아. 지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재호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저녁에 같이 만들어 보자. 그의 말에 지아는 조금 더 밝아졌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혜진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녀는 그런 장면이 거듭될수록 자신이 이 집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아는 재호와 함께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었다. 고추장을 풀고 떡을 넣으며 재호가 말했다. 이건 네가 엄마랑 먹던 맛이랑 비슷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지아는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은 너와 함께 만들어서 더 맛있을 거야. 그러나 그 따뜻한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다. 혜진은 주방에 들어와 떡볶이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이를 이렇게 과하게 돌보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 아이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된 건 아니잖아요. 재호는 그녀의 말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히 대답했다. 혜진아, 이건 과한 게 아니야. 지아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게 하려는 거야. 혜진은 재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이 상황이 점점 더 이해되지 않아요. 그날 밤, 혜진은 침실에서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재호가 자신과의 시간을 줄이고 지아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불만스러웠다. 그녀는 점차 지아가 이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저 그 불편함이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지아는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엄마, 나도 여기서 웃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재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지아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니? 지아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아저씨,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을까요? 재호는 그녀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지아야, 물론이지. 너는 이 집에서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야.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윤지아는 점점 더 자신이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민재호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려 했지만 김혜진의 차가운 태도는 그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매일 아침 혜진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 지아는 더 작아지려 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혜진이 재호에게 말을 꺼냈다. 재호 씨,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회사 일도 있고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아이한테 너무 시간을 쓰고 있지 않나요? 재호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대답했다. 혜진아, 지아는 아직 적응 중이야.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그녀가 마음을 열고 이 집을 집이라고 느낄 수 있어.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 아이가 여기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불편해요. 지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그런 그녀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혜진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대화를 마쳤다. 그날 오후 재호는 회사에 나갔고 지아는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꽃밭에서 뛰노는 모습을 그렸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다. 혜진이 문께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아야. 혜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내가 너를 병원에 데려갈 거야. 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까.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그러나 그녀는 혜진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다. 그 다음 날 혜진은 아침 일찍 지아를 채 태우고 집을 나섰다. 지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 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견뎌야 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점점 더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아는 점점 더 낯선 풍경에 놀라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병원이 여기 있어요? 혜진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도착할 거야. 그러나 차는 병원이 아닌 한적한 상일로 들어섰다. 지아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물었다. 아줌마, 여기가 정말 병원이에요. 혜진은 차를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지아야, 여기서 잠깐 기다려야 해. 금방 돌아올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지아는 차에서 내려 혜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혜진은 차로 돌아와 지아를 두고 서둘러 산길을 떠났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혼자 남았다. 산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어딘가에 몸을 숨겨야겠다는 생각에 커다란 나무 아래로 몸을 웅크렸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두 손으로 몸을 감싸고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여긴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차가운 비바람은 그녀의 작은 몸을 더 떨게 만들었고 주변은 완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혜진은 산속에서 윤지아를 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꾸며내야 한다고 되뇌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에서 민재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퇴근한 직후였는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물었다. 지아는 어디 있어? 병원에는 잘 다녀왔어? 혜진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곧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얼굴에 충격을 가득 담으며 말했다. 재호 씨, 우리가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 그들이 차를 멈추고 지아를 데리고 갔어. 재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강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혜진은 두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칼을 들고 있었어. 나도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차문을 열고 지아를 끌고 갔어. 재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겼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겠어. 지아를 찾아야 해.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경찰서에 있었다. 사건을 맡은 형사 박성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혜진의 진술을 듣고 있었다. 그는 50대 초반의 경험 많은 경찰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강도가 차를 세우고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셨죠. 박성훈은 그녀의 말을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다. 혹시 그들의 외모나 행동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혜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말했다. 얼굴을 가렸어요. 남자 둘이었고 전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박성훈은 잠시 메모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간 이유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말도 없었어요. 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저 문을 열고 끌고 갔을 뿐이에요. 박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는 혜진의 말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길에는 차량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근처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이를 숨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둡고 험난했지만 지역 주민들도 함께 나서며 협력했다.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반짝였고 사람들은 이름을 외치며 아이를 찾았다. 지아야, 대답 좀 해줘. 재호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산길을 뛰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박성훈은 무전을 통해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더 깊은 곳까지 수색하세요. 아이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의 긴장은 높아졌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수색이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 경찰관의 무전이 팀을 흔들어 깨웠다. 발견했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재호는 무전을 듣고 즉시 달려갔다. 경찰들이 나무 아래를 비추는 손전등 불빛 속에서 작은 형체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박성훈이 손을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잠깐, 접근하지 마세요. 아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호는 손전등을 꼭 쥔 채 숨을 삼켰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어둠은 산속을 더 깊게 덮었다. 산속은 깊은 밤으로 접어들수록 어둡고 무겁게 변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경찰과 주민들의 수색 작업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전등 불빛이 큰 나무 아래를 비추자 작은 형체가 발견되었다. 발견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소리쳤다. 민재호는 무전을 듣자마자 온몸으로 달려갔다.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윤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온몸이 흙과 빗물로 젖어 있었고 움직임이 없었다. 박성훈 형사는 천천히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천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재호는 떨리는 손으로 지아를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차갑고 무거웠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아야, 이제 아저씨가 왔어. 넌 괜찮을 거야. 지아는 약간의 움직임도 없이 미약하게 속삭였다. 아저씨,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어요. 재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이제 아저씨가 데리러 왔어. 넌 안전해. 우리 곧 집에 가자. 병원으로 가는 길, 재호는 지아를 품에 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작은 손은 차갑고 무기력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즉시 그녀를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의사는 긴급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의 천이 매우 낮습니다. 저천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호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며 계속해서 자신의 손을 움켜쥐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어. 혜진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몇 시간이 지나 간호사가 복도로 나와 그에게 말했다. 아이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재호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지아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그는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듯 꼭 쥐었다. 지아야, 넌 강한 아이야. 반드시 이겨낼 거야. 아저씨가 여기서 기다릴게. 한편 경찰은 김혜진을 다시 불러 신문을 시작했다. 박성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혜진 씨, 우리는 이미 당신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여러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당신이 산길로 들어가고 아이 없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박성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아이를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에 빠졌다. 그녀는 처녀암에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병실에서 재호는 여전히 지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지아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네가 이 집에서 절대 상처받지 않게 했어야 했는데. 윤지아는 병실의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눈을 뜨지 못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냄새가 익숙하지 않은 병실임을 느끼게 했다. 민재호는 그녀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재호는 그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아야, 이제 안전해. 아저씨가 너를 찾았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순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이의 상태가 점점 안정되고 있습니다. 곧 의식이 돌아올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는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그녀가 눈을 뜰 때까지. 몇 시간이 지나자 지아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과 재호의 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봤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저 어디 있어요? 재호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넌 병원에 있어. 아저씨가 너를 산속에서 찾았어. 이제 안전해. 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엄마가 곧 올 거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와서 다행이에요. 재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지아야, 이제 아저씨가 널 지켜줄 거야. 네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할게. 한편 경찰은 김혜진의 진술과 행동을 계속 조사하고 있었다. 박성훈 형사는 그녀의 모순된 이야기를 분석하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강도 사건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는 CCTV 영상을 재확인하며 덧붙였다. 이 영상에서 그녀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아이 없이 명확히 찍혔습니다. 이제 그녀를 직접 대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사를 더 진행하면 완전한 증거로 그녀를 기소할 수 있을 겁니다. 병실에서 지아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지만 재호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루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재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물론이지. 넌 이제 내 가족이야.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지아는 그의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랜 고통을 이겨내고 처음으로 느낀 안정감이었다. 경찰서의 조사실 안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혜진은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박성훈 형사의 질문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유지하려는 기색도 엿보였다. 혜진 씨, 박성훈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당신의 진술은 여러 면에서 모순됩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당신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CCTV 영상을 올리며 말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아이와 함께 산길로 들어갔다가 아이 없이 나오는 장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강도 사건이라는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혜진은 영상을 바라보다가 손을 떨며 말했다.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사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박성훈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듣다가 무겁게 말했다. 아이를 산속에 두고 떠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회가 아이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혜진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병원에서는 윤지아가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약했지만 재호와의 시간을 통해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와 말했다. 아이의 상태가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곧 퇴원이 가능할 겁니다. 재호는 간호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며칠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김혜진을 체포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와 반김으로 기소되었고 사건의 세부 사항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재호는 경찰서 앞에서 마지막으로 혜진을 마주했다. 그녀는 체포되기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호 씨, 나는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재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선택이 지아를 얼마나 다치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책임지세요. 혜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로 수갑이 채워지며 그녀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아는 재호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는 지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지아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너와 내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이야. 재호가 말했다. 지아는 집을 둘러보며 작게 웃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엄마랑 살던 집 같아요. 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제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가족이고 나는 네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할 거야.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윤지아는 새로 이사한 집에 창문 너머로 밝아오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은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게 했다. 민재호는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를 불렀다. 지아야, 아침 먹자. 네가 좋아하는 미역국도 준비했어. 지아는
식탁으로 걸어가 앉으며 말했다. 아저씨, 오늘 아침 정말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네가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 아저씨는 정말 기뻐. 네가 행복한 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지아는 그의 말에 작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이제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아저씨가 저를 지켜줘서 감사해요. 며칠 뒤 지아는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재호는 매일 그녀를 데려다주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지아야, 네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 금방 친구들도 알게 될 거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학교에서 지아는 점점 친구를 사귀며 교실에서 활발하게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학교 복도와 운동장을 가득 채웠다. 교사들은 그녀의 긍정적인 변화를 눈치채고 재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아가 정말 밝고 따뜻한 아이네요. 분명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겁니다. 재호는 그 말을 들으며 기뻐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제게도 큰 행복입니다. 한편 재호는 지아와 함께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꽃과 채소를 심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어느 날 지아가 물었다. 아저씨,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되죠? 재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물론이지. 여기는 너의 집이고 네가 항상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이야. 지아는 그의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꽃도 심고 나무도 키우고 아저씨랑 계속 같이 살래요. 재호는 그런 지아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내가 무엇이든 할 거야. 지아가 웃는 모습이 내 삶의 이유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아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갔다. 재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